날카롭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그 아래 험상궂게 내려앉은 입꼬리와 봉긋 솟은 콧날, 노려보는 표정과 함께 어딘가 알 수 없는 포즈까지 한눈에 봐도 강한 인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이 그림. 일본의 예술가 도슈사이 샤라코의 배우 오타니 오니지입니다. 이 작품은 독특한 이미지만큼이나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전해줍니다. 특유의 색감과 힘이 넘치는 묘사는 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되죠. 실제로 아주 많은 곳에서 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종 굿즈나 패션 또는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강렬한 인상이 수놓이며 독특한 느낌을 담고 있죠. 현재까지도 일본을 대표하는 그림 중 하나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준 작품입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에두아르 마네도, 인상파의 창시자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도 모두 이 그림을 극찬했는데요.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였던 툴루즈 로트렉은 그의 그림을 보고 이런 말을 남기기까지 했죠. 나의 스승은 벨라스케스, 프란시스 고야, 그리고 샤라쿠다. 이 그림은 사실 화가가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목각 환화입니다. 나무틀에 그림 모양을 새겨넣고 잉크를 발라 찍어낸 인쇄물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일본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판화를 우키요레라고 부릅니다. 한 번 틀을 만들면 양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화의 값은 아주 싼 데인데요. 1700년대 일본에서 우키요에는 보통 우동 한 그릇 값이면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고급 예술로 취급받진 못했죠. 우키요에라는 말은 부유하는 세상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인생을 들뜬 기분으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때문에 우키요의 작품 속에는 현재 세상과 풍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서민들이 즐기고 있는 일상의 즐거움들이 작품 속에 담겨 있죠. 고급 문화로 취급받지 못하던 우키요에는 붓으로 그린 그림과 차별화된 선명한 선, 밝은 색감과 서민의 관심사를 다루며 일본의 민중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수많은 우키요의 작품 속에서도 샤라쿠의 초상화는 더욱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샤라쿠만의 초상화가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보통 초상화하면 인물의 아름다움이나 대단함을 담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초상화는 보통 상류층의 위험 있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샤라쿠의 초상화는 전혀 딴판이었죠. 째려보는 듯한 눈빛, 그 눈 아래 붉은 화장과 새하얀 피부,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펼친 두 손, 인물의 위용보다는 사악함이 느껴지는데요. 이 그림은 사실 실제 인물이 아닌 극중 배우를 그린 그림입니다. 일명 가부키라는 일본의 당시 서민 연극에 출연한 배우를 그린 것인데요. 가부키는 현재 뮤지컬과 같이 노래와 춤, 연기가 합쳐진 연극입니다. 18세기 일본에선 이 가부키극이 유행했는데요. 가부키극은 주로 도시 사람들의 사랑과 미움, 질투, 의리 등 친근한 내용을 다루며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가부키 연극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그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들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우들에게 열광했고 그중 인기 있는 배우들은 현대 연예인이나 스타와 그 위치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우를 그린 초상화도 자연스레 중요해졌죠. 그림의 전체 제목을 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극중 하인 에도베이 역의 가부키 배우 오타니 오니지 3세. 그러니까 하인 에도베이 역이란 극중에서 맡은 배역의 이름이며 오타니 오니지 3세는 그 배우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 속 인물의 어깨에 문양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 배우의 가문을 드러내는 표시로 어떤 배우, 어떤 배역을 연기하는지 알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초상화들은 오늘날로 치면 가부키 배우들을 홍보하는 브로마이드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부키 연극이 더욱 성행하여 상영의 횟수가 늘어나자 이 초상화는 우키요의 화가들에게도 중요한 소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인기가 많은 가부키극의 배우를 그리는 것이 화가로서 성공의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발전하게 되죠. 이때 초상화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배우의 자세였는데요. 이를 미에라 하였는데 배우의 연기가 가장 고조되었을 때 얼굴의 표정과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엔 이를 얼마나 아름답게 담아내는지가 그림의 관건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우키요의 화가들은 배우들의 동작과 얼굴을 최대한 우아하고 아름답게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인기가 많던 배우들의 홍보 그림이었던 만큼 못나게 그려선 안 됐던 것이죠. 하지만 샤라쿠는 달랐는데요. 극적으로 클로즈업한 장면, 높이 치켜든 눈, 솟구친 머리와 앙칼지게 담은 입, 극중 인물의 야비하고 익살스러운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배역은 극중에서 악당의 편에 고용되어 상대방의 돈을 훔치는 비열한 인물입니다. 샤라쿠는 이러한 배역의 특징을 잘 포착해서 과장되게 담아낸 것인데요. 다른 초상화들과는 다르게 인물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샤라쿠의 다른 그림들에서도 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요. 세련되고 우아하기보다는 인물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과감하게 표현해내죠. 덕분에 인물의 인상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다른 전신 초상화나 반신 초상화와는 다르게
다르게 인물이 캔버스의 거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샤라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보다 인물의 특징에 집중하게 만들죠. 하지만 샤라쿠의 그림 특징은 단지 인물을 과장되게 그린 것만은 아닙니다. 샤라쿠는 철저히 사실적으로 그림을 묘사했는데요. 인물의 극적인 표현이나 과장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사실성을 기반해서 그린 것입니다. 원래 이런 홍보 그림은 실제 배우의 추한 부분을 가리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배우가 김이나 죽은 깨가 있다거나 얼굴형이 반듯하지 않더라도 그림에서는 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샤라쿠는 철저히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샤라쿠는 머리카락 한 올, 코의 모양, 옷 매무새까지 실제와 동일하게 옮겨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샤라쿠가 그린 여장 남자 그림에서 이 특징이 도드라진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가부키 연극에서 여자는 극에 올라갈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가부키 연극에서 극중 여자는 여장 남자가 연기한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됐죠. 이때 우키요의 화가들은 비록 여장 남자이긴 하나 그림으로 그릴 땐 한없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려냈는데요. 하지만 샤라쿠는 여장 배우를 그릴 때 남자 배우임을 숨기지 않았죠. 오히려 누가 봐도 남자인 것을 알 수 있게끔 표현해냈습니다. 사실 샤라쿠가 주목했던 것은 인물의 개별성이었습니다. 당시 배우 그림들은 그 배역에 맞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져야 했습니다.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배우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왜곡하곤 했죠. 그 때문에 그림 속 인물들은 그 차이가 없고 모두 비슷비슷하게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 배우가 여러 배역을 맡게 됐을 때 이 배우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배역에 해당하는 모습만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샤라쿠의 그림에는 배역의 모습뿐만 아니라 배우의 얼굴도 분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인물이 다른 배역을 맡더라도 이 배우임을 알아볼 수 있었죠. 이 그림의 주인공인 배우 오니지 3세만 보더라도 각 배역마다 다른 인상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당시 이상적인 미에 집중해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던 풍습에 샤라쿠는 일종의 폭탄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문제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샤라쿠가 그려낸 파격적인 리얼리티는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려웠죠. 관객들이 선호하지 않자 의뢰를 맡겼던 배우들도 점차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그의 너무나도 참신한 초상화는 일본 내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샤라쿠가 세상에 나온 지 10개월이 지나자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그의 진짜 이름도 출생지도 사망 시기도 전부 미스터리로 남았죠. 이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샤라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과 추측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사실 또 다른 우키요의 대가 호쿠사이라고 주장하죠. 또 어떤 쪽에서는 샤라쿠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화가 그룹일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가 샤라쿠였다는 추측도 있는데요. 1794년 5월 샤라쿠가 처음 나타났다 없어진 그 10개월 같은 시기 조선에서 김홍도의 행적 또한 묘연했다는 것을 근거 삼아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서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샤라쿠의 그림은 도자기 포장지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작품은 일본이 아닌 유럽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1890년 파리에서 열린 일본 판화전에서 샤라쿠의 작품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유럽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풍과 느낌, 초상의 방식은 당시 유럽의 화가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였던 툴루즈 로트렉을 비롯해 인상주의 거장으로 불리는 마네, 모네, 드가 등에게 크나큰 관심을 받게 되죠. 어째서 일본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초상화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샤라쿠의 초상화는 서양의 관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초상화란 그 인물의 개성보다 역할을 중요시했습니다. 개개인을 구별하여 담아내기보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같이 관계가 더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초상화는 얼굴의 표정이나 그 자세의 표현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인물의 감정과 심리가 그림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서양의 초상화를 보면 표정도 훨씬 다양해지고 포즈도 각양각색이죠. 그렇기에 샤라쿠의 그림은 오히려 서양에서 더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거기다 입체와 평면의 경계가 모호하면서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샤라쿠의 초상화는 유럽 예술계에도 새로운 충격이었죠. 사실적이면서도 인물의 특징을 과장되게 표현한 그의 그림은 그 어떤 초상화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1910년 독일의 비평가 율리우스 쿠르트는 책 샤라쿠를 발간하며 샤라쿠를 이렇게 극찬합니다. 그는 렘브란트, 벨라스케스와 더불어 세계 3대 초상화가로 손색이 없다. 일본에서 외면받은 그의 화풍은 유럽 예술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주목받았는데요. 샤라쿠가 세계 3대 초상화가라고 불리며 극찬을 받은 이유는 자신만의 개성과 대상의 개성을 모두 담아내 새로운 초상화의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평가받습니다. 기존의 시류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시대를 앞서나간 예술가. 하지만 너무 앞서간 탓이었는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전설적인 화가 도슈샤이 샤라쿠. 여러분은 그의 그림 속에서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